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강형종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과정이에요. 수능 1등급을 위한 초중고 학습법이라는 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 강의를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강의를 해야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많이 생각을 해봤고요. 그랬을 때 우리 사회탐구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연계되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 방향성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강의를 준비해서 한번 OT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목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학생들이 사회라고 과목을 떠올리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사회는 안 중요해. 두 번째, 난 이과 성향이야. 안 맞아, 나랑. 라고 하면서 굉장히 막 자부심 같은 걸 이렇게 뿜뿜해 내죠. 그리고 세 번째, 실수를 많이 하네. 아, 실수니까 괜찮아. 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리고 내가 틀린 이유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답이 애매해서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저는 암기가 너무 싫어요.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첫 번째, 사회탐구가 안 중요하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고등학교 때 진학을 하게 되면은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돼요. 이거는 뭐 문과나 인과나 달라서가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공통 과목입니다. 그런데 통합사회라는 과목은 지금 일단 첫 번째 중학교 내용의 심화 과정의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내용 안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사회만 배우는 게 아니라 도덕이라는 과목도 배우게 되죠. 이 사회와 도덕이 합쳐져서 중학교 내용이 좀 더 심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단위수가 높습니다. 선생님, 국영수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국영수도 8단인데요. 사회랑 과학, 그리고 특히 통합사회 8단이라고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정 지침에 따르면 뭐 1, 2단위의 감축은 있겠지만 감축을 한다 할지라도요. 충분히 내신 성적의 변별을 가릴 수 있을 정도의 높은 단위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수 자체가 높아져서 학생들이 더욱더 경쟁률도 심화되고요. 그럼 1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죠. 그만큼 통합사회를 미리 대비하고 사회라는 과목에 대해서 학습법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세 번째로 고등학교 때 나아간다면 수능, 사회탐구 과목과 연계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인 친구들도 수능 사회탐구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거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더더욱 고등학교인 친구들은 수능 사회탐구의 과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이런 측면이 왜 어렵게 나오고 이런 부분을 왜 중요하게 다루는구나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요. 사회탐구가 안 중요하다고요? 전혀 아니에요. 이거 꼭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융합형 학습입니다. 나는 이과 성향이라 달라? 그렇다고 한들 국어 지문, 영어 지문의 기초적인 베이스로 사회탐구적인 사회의 어떤 지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윤리에 대한 사상가가 나온다거나 혹은 뭐 다양한 경제적인 내용, 경제학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국어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폭넓게 모든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회탐구에 대한 이해가 기본 베이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논술이라든지 최저 기준을 맞추기 위해 우리가 입시고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형에 대해서 준비할 때 당연히 사회탐구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가게 되시면 세부 능력 특기사항 뭐 이런 걸 적게 되는데 그 내용을 적거나 그런 글을 쓸 때도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애매한다? 선생님, 저는 이거 알았는데 실수해서 틀린 거야?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탐구도요, 답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분명하게 추론해내는 그 습관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문제를 이야기 드린다면,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도시화율이 나와져 있는데, 이런 지문에 첫 번째, 도시화율의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선생님, 39.1, 50.1, 68.7, 점점 증가하네요. Yes. 라고 해서 학생들이 다 틀리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도시화율의 증가에 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도시화율의 증가율을 물어봤습니다. 증가율이라는 건 증가 정도를 의미해요. 우리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잘했나 한번 볼게요. 증가율은 그럼 뭐랑 같을까요? 그죠. 기울기와 같습니다. 기울기가 처음에 1960년대, 1970년대 갔을 때는 기울기가 점점 올라요.
하지만 2010년에서 2015년 최근으로 가면 90.9에서 91.8로 0.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죠. 즉 그렇기 때문에 증가 정도는 낮아지고 있다. 최근으로 갈수록 완만해지고 있고요. 감소하고 있다라고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수라고 넘어가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알았는데 놓쳤어 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답을 구분해내고 추론해내는 습관 자체를 길러주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작정 암기해야 된다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암기를 물론 하겠지만 우리가 이때 정확하게 이해형 암기를 바탕으로 해주셔야 점차점차 확장돼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도 암기, 중학교 때도 암기 하다 보면 그 암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먹혀요. 왜냐하면 수능형으로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중학교 때만으로 들어가서도 우리가 조금 상위권 중학교에 들어가게 된다면 수능 형식, 고등학교 형식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무작정 암기하는 습관 당연히 우리가 지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서한해양성 기후라고 보시면 서한해양성 편서풍 난류 외워두시는 게 아니라 서한해양성 기후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표적인 나라를 영국을 떠올릴 수 있는 거고요. 영국은 우리가 킹스맨, 우산을 들고 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왜 우산을 들고 싸웠지? 비가 많이 내리는 거구나.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었겠죠. 왜요? 호남농업이라고 이야기해서 곡축도 재배하지만 우리가 가축도 재배할 수 있는 이런 농업이 발달해 있는 거고요. 난류까지 우리가 같이 본다면 따뜻한 물이 흘러서 살기 좋은 지역. 그래서 산업혁명의 발달지가 되었던 거구나.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이해해 주시는 습관. 이걸 토대로 하셔야 지중해성 기후라고 또 우리가 학습하게 될 때 그러네 서한해양성 기후에서 비를 다 내리다 보면 그 주변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비가 내리지 않겠죠. 그래서 여름이 고온 건조하다라는 거 이렇게 연계형으로 이해형 우리가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는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방향성에 대해서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사회탐구 강의라는 걸 많이 접해보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정리를 해주려고 강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탐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저는 고등학교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의 사회탐구의 과정을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배웠던 걸 이런 식으로 연계해야 되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등 사탐을 이해하고 그리고 당연히 고등사탐으로 넘어가서 고등사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등사탐을 공부할 때도 사회탐구 선택전략이라고 해서 이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해당하는 내용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과형 친구들 혹은 고등학교 1학년의 친구들도 요즘 저렇게 사회탐구를 많이 고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거 캐치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탐구 선택전략을 이야기할 때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줄 거고요. 반드시 사회탐구가 아니라도요 우리가 과목을 선택하게 될 때 어떤 식으로 과목을 정해야 되고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이 전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 측면에 대해서 꼭 파악해 두시는 게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닐까 해요.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 학습법도요 사회탐구는요 분야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많잖아요. 제가 크게 윤리, 지리, 정치화법,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5가지 구분해서요. 주요 우리가 다룰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리 학습을 할 거고요.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복귀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우리가 2학기 때 혹은 나중에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되겠구나 라고 측면을 통해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요 내용들을 토대로 내용만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문제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는요 선생님이 모의고사 혹은 수능 이런 식의 문제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신유형까지 요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고 우리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어떻게 출제하고 있는지 출제 포인트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방향성 설정에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을 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각 관련한 영역별 학습법을 토대로 학생들이요. 우리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한다면 당연히 학교 성적에서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학교 기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포인트까지 집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도 당연히 우수해질 거고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학생들이 공부하다 본다면 국어 지문, 영어 지문. 선생님, 국어랑 영어에서 성적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라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으니 우리 학생들은 꼼꼼하게 우리 강의 관련한 방향성, 학습법 주의해서 수강해 주시면 너무나 좋은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일단 학생들 대상이기도 하지만요. 학부모님들을 위한 강의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걸 미리 알고 우리 샤론쿠치 클래스에 들어가셔서 미리 학생들과 같이 들어도 좋고요.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먼저 학생들이 듣기 전에 미리 한번 학습을 하신 이후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 전체적인 개괄도를 잡아드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이전부터 혹은 고등학교에 올라갔다면, 고등학생이라면 그 대비법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대학의 입시 과정에 학교의 어떻게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시를 준비하든 정시를 준비하든 그 전체적인 개괄도가 되는 강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니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OT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우리 강의에 대해서 많이 꼼꼼히 우리 참고하시면서 학부모님들, 학생들 같이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